태양광 사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외지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물 정화 기술인 GJR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교육급여 지원 사업의 올해 단가를 지난해 대비 75% 이상 대폭 인상했습니다.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불리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좋은 땅에 설치해두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햇빛 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외지인들이 투자하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도 늘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건수를 살펴봤는데 6년 사이 무려 10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 설치를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태양광 사업 신청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산에 갑옷을 두른 것처럼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햇빛연금으로 불리는 태양광 사업에 외지인들이 뛰어들면서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성군의 2012년 6건이었던 태양광 전기 사업자 허가 건수는 지난해 596건으로 10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태양광 시설은 일조량이 좋은 평지에 주로 설치하지만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악지역을 찾는 것입니다. 4년 전 이곳 마을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규모는 1메가와트로 규모는 10,000제곱미터가 됩니다. 지난해 이곳에 수해가 발생하면서 제 오른쪽에 있는 자두밭이 과수피해를 입었는데요. 하지만 1메가와트의 50배가 넘는 5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이곳에 들어선다고 하자 주민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들어올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며 대책위까지 결성했습니다. 그래, 우리 그 당시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 태양광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논이 침수되고 또 하천이 범람하고 이런 형편인데 그 수해가 있는 걸 우리가 아마 다 겪었기 때문에 더 반대하는 것이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곳에는 2곳의 태양광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더 이상의 태양광 시설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니까 그 마을 발전 계획 해가지고 조금씩 내놓고 그런 거는 있죠. 앞으로 차후에는 뭐 어차피 그건 허가는 군에서 내주지만은 주민들은 이제 동의 안 해주고 그래서. 주민 동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태양광 시설 난립을 막겠다는 입장. 하지만 태양광 시설 설치에 주민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그렇지만 뭐 동의서가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임의적으로 동의서를 요구했을 경우에 사실 뭐 그런 경우에는 재판 요즘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재판하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0% 진다고 봐야죠. 대부분 사전에 그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규정에 맞는지 다 상담을 해보고 또 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은 허가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산사태 이후 산악지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은 논밭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 시설은 오는 12일 현장 출동해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물 정화 기술인 GJR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 콜롬비아, 중국 등으로 진출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GJR은 경주시 에코물센터 소속 수질연구실이 자체 개발한 급속 수처리 기술입니다. 미세 버블과 오존을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오염된 물을 정화합니다. 현재 남양주와 경산, 제주, 영천, 완도군 등이 GJR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개발한 급속 수처리 기술은 2018년 본격적으로 물 산업 시장에 진출하여
전기 10교소에 GJR 장치를 설치하였고 매출액 63억 원 중 3억 2천만 원의 특효로 시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주시는 GJR 기술 외에도 폐수를 정화하는 기술인 GJS 공법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최종 특허를 받은 이 기술은 고농도의 하폐수를 미생물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주의 물 기술이 GJR에서 단편적인 기술이라면은 GJS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물 솔루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경주시의 어떤 물 기술이 국내나 해외 쪽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브라질 산해파 상하수도공사 납품을 시작으로 베트남과 에콰도르, 필리핀, 콜롬비아, 중국 등으로 진출하는 경주시의 물 기술. 전 세계적으로 매년 185만 명이 오염된 물 문제로 목숨을 잃고 있는 지금 세계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8일 오전 경주시 황성동과 동천동 일대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8일 오전 8시 18분쯤 경주시 동천동 변전소 설비가 고장나 황성동과 동천동, 용강동, 보문지역 일대에 전기 공급이 2분여 동안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전력 설비 고장으로 불꽃이 튄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중위소득 50% 이상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급여 지원 사업의 올해 단가를 지난해 대비 75% 이상 대폭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부교재비인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올해 학용품 구입 비용으로 초등학생은 20만 3천 원, 중고등학생은 29만 원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잦은 비응급 환자 신고로 구급대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천소방서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응급 대상은 단순 감기나 단순 타박상, 주취자, 병원 간 이송 요청자 등입니다.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는 사람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에서는 최초로 신천 둔치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됐습니다.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은 희망교에서 대봉교 한 곳, 수성교에서 동신교 한 곳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이 신호등은 환경부의 대기오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색깔별로 표시됩니다. 이와 함께 온도와 습도, 오존 상태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경산 삼성현 역사문화관에서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경산시는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3명의 성현인 원효와 설총, 이련과 관련된 유물 전시를 위해 유물 매도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삼성현 역사문화관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수성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욱수농악과 입학도설이 대구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욱수농악은 수성구 욱수동에 전승되는 농악으로 최근 농악단을 이끄는 손석철 단장이 시 무형문화재 3호 욱수농악 보유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형문화재 83호로 등록된 입학도설은 성리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 입문서로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책입니다.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수성구는 모두 17건의 시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다음 주 월요일 올해 첫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2일까지 12일간 25개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권수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심사 안건 중에 2019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추경 예산은 5월이나 6월쯤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좀 빠르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2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보통 빨라야 5월에서 6월쯤 첫 추경을 편성하는데 무려 3개월이나 앞당긴 겁니다. 지역의 경제 사정이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네. 이를 살리는 데 예산을 일찍 투입하겠다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의지로 분석됩니다. 추경 예산은 1,663억 원이 늘어나서 대구시 전체 예산 규모는 8조 5천억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제1차 본회의가 있는 임시회 첫날 추가 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 측의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둘째 날인 12일부터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과 시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와 또 대구시 교육청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대구시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회기 중에는 13일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도 열립니다. 네. 인사청문위원은 총 9명이며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장에게 송부를 하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둘째 날에 있을 5분 발언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대구시에도 해마다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걸 고려해서 그 인센티브를 도입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조례로 제정해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고령자 운전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앞산 터널로의 무료화를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네. 건설교통위원회 김병태 의원은 비리로 얼룩진 범안로 무료화 문제점을 또 지적하고 매년 증가할 예정인 앞산 터널로 통행요금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매년 이 통행요금이 증가하는 것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안건들을 좀 살펴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 증가하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조례안도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지역의 1인 크리에이터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수도권 중심으로 영상이나 영화 산업이 발전하고 있어서 지역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또 지역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요. 내용을 보면 3년마다 영상, 영화, 지능 시책을 수립하도록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영상영화진흥위원회를 또 구축해서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예산안과 또 조례안이만큼 이번 안건 심의 통과에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전해주시죠. 권수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다고 해서 이 데프리카란 별명을 가진 대구죠. 대구시가 이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꺼내들었습니다. 게다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대구시 녹색환경국의 이상록 조경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대구시가 2022년까지 100개의 도시숲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어떤 내용입니까? 깨끗하고 시원한 산바람이 내려와 도시 온도를 떨어뜨리자는 목적으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482억 원의 현재 국시비를 들여서 생활환경숲으로는 와룡산 수림힐링파크 등 78개소, 또 학교 명상숲 15개소, 도심 인근 산림공원 숲으로 동구 용왕골 자연휴양공원과 백안산림조경숲, 수성구의 영두골 복합 산림경관숲 3개소, 또 미세먼지 차단숲 및 도시 반환길숲 4개소 등 189.4헥타르 규모의 100개 숲을 조성하여 도심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로 바람이 불어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 바람 길숲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좀 더 자세하게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바람길 숲은 그 산림에서 생성된 양질의 공기를 주민 생활 공간으로 공급하는 통로로서 이제 도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내외각 산림의 신선하고 이제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 확산할 수 있도록 연결된 숲입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대구시를 둘러싸고 있는 팔공산, 압산, 대덕산 등의 산바람을 도심 내로 이끌기 위해서 도심공원과 옥상 녹화 등을 통한 바람 디딤숲 조성과 또 가로수, 하천숲, 띠녹지, 가로 다층숲 등 바람 통로 역할을 하는 연결숲을 조성해서 산림 내 맑고 깨끗한 산바람을 도심으로 끌려들여서 도심 열섬 및 폭염을 완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숲이 많이 생기면, 녹지가 많이 생겨나면 미세먼지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대구시에 큰 공장이 몰려있는 서대구 또 성서산업단지 등 주변 완충 녹지의 이제 녹색 공간 확대를 통해서 대기 질을 개선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차단시키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시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17.3헥타르 규모의 인면적이 넓은 수종을 이제 다열 또 복층 또 다층으로 조성하고 침엽수와 한엽수를 혼효식재해서 미세먼지 흡착 효과를 높여서 대기 오염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숲의 미세먼지 저감 과정은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 또는 또 흡수하고 가지와 나무 줄기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숲 내부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의 효과로 미세먼지를 신속히 숲 수관층과 줄기 가지로 내려 이동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시민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텐데 이게 국시비 50억 원이 들어가고 100억 단위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예산 마련은 어떻게 됩니까? 예, 도시 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은 정부의 지역 밀착형 생활 SOC 10대 투자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년 동안 국시비 230억 원 투입하여 조성하며 결과적으로 대구시 전체에 188.94헥타르 규모의 100개 도시 숲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숲, 숨, 물이 건강한 녹색 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맑고 푸른 건강한 생태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좀 줄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대구시 녹색환경국의 이상록 조경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기업 연계형 사업에 참여합니다. 공단은 사업 참여를 통해 노인 일자리 30개를 마련하고 개발원으로부터 노인 친화 작업 장비 구입비로 4,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60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70여 명을 고용했습니다. 경산시가 지역 내 사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경산에 소재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며 대표자 명과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6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조사 결과는 정부나 지자체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의성군이 지난 1일부터 2019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인턴사원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미취업 청년과 결혼 이민자, 세터민 등에게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업의 신청 자격은 기업당 2명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 175만 원 이상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주시가 쌀값 안정화와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헥타르당 최대 4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품목 중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제외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북방 정책의 거점으로 떠오른 경북 동해안의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올해도 활발해집니다. 영일만항과 주요 연안항 정비 등 항만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HCN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의 신성장 동력인 해양 연관 산업 육성이 한층 활발해집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관련 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국비 1,738억 원 등 모두 1,902억 원. 동해안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이끌 후포 마리나 항만에 130억 원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울진 죽변에 건립 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에도 350억 원을 투자해 내년 5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들어서면 해양바이오연구원 등과 연계해 울진을 해양과학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울진 지역이 원전 수명은 5, 6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원전 지역의 어떤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세계적 해양과학 도시를 만들고 싶다. 항만 인프라 구축도 속도가 붙습니다. 총 1,350억 원을 들여 영일만항과 포항신항, 울릉사동항의 너울성 파도를 예방하고 울진 후포항 시설을 정비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인 연안항의 경우 포항 구룡포항의 무량장을 새로 확충하고 영덕 강구항은 태풍 피해에 따른 항내 준설과 북방파제 정비 등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영일만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입철도 건설과 배후부지 개발을 계획도로 추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물류 교류에도 물꼬를 틔운다는 보관입니다. 경북도는 내년이면 경북항만 100주년을 맞는 만큼 이를 재조명해 동해바다의 미래 가치를 단계별로 현실화하는 전략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상반기 조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조기 집행 목표액을 총 대상 사업의 62%인 8,637억 원으로 정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조기 집행 점검단을 구성해 월별 조기 집행 현안을 분석 평가하고 매월 조기 집행 상황을 종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학기 중 공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조기 집행 대상에서 제외한 건설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리해 상반기 안에 2,05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천시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정월 대보름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시는 축산농가 보호와 구제역 차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천시는 현재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와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긴급 백신 19만 8천 도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우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석기 국회의원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과 또 국정 수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CJ 헬로 시청자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모두 이루시고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경주와 서울을 오가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생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오직 경주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모두 간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과 경주로 오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주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뭐라 그럴까요? 이 좀 특별한 정치 철학이 있다면 큰 틀에서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정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편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국민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소통을 중요하는 사례로서 제가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포돌이를 만들 때 귀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찰도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네. 국민이 경찰에게 바라는 바가 뭔지 네. 그걸 그대로 실천해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포도리를 만든 것은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이 실제 그림을 디자인한 사람은 만화가 이연세인데 네. 이연세도 우리 경주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포도리는 경주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네. 이연세 교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오는데 이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경주로 달려오는데 네. KTX를 제가 타면서 횟수를 보니까 네.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한 430번 정도 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이제 KTX 그 도시락 먹는 사진이 나오는데 네, 네. 주로 이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타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도시락 많이 먹게 되죠. 도시락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예. 그것도 못 사면 굶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시민들과 더욱 자주 만나서 많은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역을 더 많이 시장과 함께 챙기고 계신데요. 지역 현안에 대한 사업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계신지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경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전 시장인 최양식 시장도 참 열심히 잘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로 뽑힌 이 준하경 시장은 전국적으로 일을 잘하는 시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중앙에서도 그렇고 경상북도에서도 준하경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과 국회의원은 무조건 서로가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네. 시장과 국회의원은 시민들이 일 잘하라고 뽑아준 일꾼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경우에도 서로 협력을 해서 경주를 발전시키고 경주 시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준하경 시장과 또 시의회 의장과는 호흡이 서로 잘 맞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우리 경주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 이번에도 이 금년도 경주가 필요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장과 제가 같이 네. 정부 각 부처를 돌고 국무총리도 같이 가서 만나고 또 국회 제 사무실에 와서도 같이 의논하고 네. 이렇게 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앞으로 발로 뛰셨네요. 예, 예. 시민들께서 시장 국회의원이 사이가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뭐 이제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지난 한 해 또 최근 경주 지역 현안 사업 관련해서 성과는 어떤 게 있고요. 또 국정 활동까지 한 번 더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죠.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경주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국비, 나라 돈을 많이 받아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정부에서 잘 따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 경주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1조 2,750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 중에는 이제 국비와 또 이제 이 도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보다도 국비 도비가 685억 원이 정원이 됐습니다. 대단히 많은 돈이 더 정액이 됐는데 우리 경주시장과 우리 시공무원들도 함께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예를 든다면 경주 양동마을의 저작거리 조성 사업 이걸 새로 없는 걸 20억을 만들어 넣고 또 상구효연 국도 건설 또 무무대왕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적게 책정됐기 때문에 더 추가로 예산을 정액시키고 해서 총 10개 사업에 121억 원을 국회에서 제가 새로 정액을 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좀
이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경주 시민들이 수건 사업이든 농소외동강 국도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새로 며칠 전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울산하고 경주를 잇는 국도 7호선이 상습 정체 지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차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전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이거 빨리 해결해라라고 했는데 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탈락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 국토교통부 발표에서 경상북도에서 도로 사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예. 이거는 저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무조건 해주겠다. 아, 그렇군요. 이게 한 1,700억 들어가는 네. 그 사업입니다. 네. 이것이 선정해서 대단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예. 황호동, 성동동 그 일대에 네. 이 도심재생 뉴딜 사업 예. 이걸 따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금년부터 5년 동안 한 25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예. 그럼 이 구도심 일대가 많이 새로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간포 지역이 이제 권역 거점 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예. 또 최근에 이 양남면의 수렴항이 어촌 뉴딜 사업에 선정이 돼서 네. 각각 90억 또 112억의 국비가 또 이 지방비가 이제 투입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 작년에 이 전국에서 최초로 국제무역통상 마이스터고가 네. 경주에 유치가 됐습니다. 네, 네. 이게 뭐냐면 이 마이스터고라는 것은 이제 전문인을 양성하는 고등학교입니다. 네. 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마이스터고입니다. 더 이상 이제 마이스터고가 없습니다. 네. 이 국제통상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마이스터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국비가 320억, 예. 32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예. 그 학교를 설립하기 때문에 네. 3년 동안 수업료가 무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숙사도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올 겁니다. 제 바람은 우리 경주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전부 좀 입학했으면 좋겠다. 예. 여기는 졸업하면 취직도 100%다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주가 이제 좋은 고등학교가 없어서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외지로 막 나가고 네. 이런 상황을 보고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네. 정말 경주의 명문 고등학교를 제가 유치를 했다는 데 대해서 대단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 국내 전체 경제가 좀 어렵고 또 경주 지역 역시 상당히 침체돼 있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은 어떤 계획들 예. 또 방안들 갖고 계신가요? 그 말씀드리지금 제가 잠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성과 말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의정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각 가정에 다 배달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세한 내용이 다 들어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주 지역이 어렵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주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경제가 맞아요. 어렵습니다. 네. 참 정말 이 안타깝습니다. 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 지역의 이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그냥 때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주시장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 획기적인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경주에다가 경주 시내에 전기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겠다. 네. 자동차 부품 공장이 아니고요. 완성차. 완성차, 네. 자동차가 생산되는 네. 공장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함께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국내 업체는 물론이고 해외 기업 등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주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천연고도이기 때문에 관광산업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신라환경, 그러니까 경주의 월성 천년왕궁을 짓고 예. 또 황룡사를 복원하고 또 이 문무대왕 수중릉 일대를 성역화 사업을 하고 하는 이 관광의 볼거리, 네. 이 컨텐츠를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네. 또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이 경주 시내 한복판에 경주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시장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협의 중이세요? 예. 네, 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경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야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네. 경주 와서 그거 안 보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네, 네. 1,000만 명이 오면 1,000만 명이 전부 그거 보러 시내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내 상권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함께 고민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주 오려면 항공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전부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렇죠. 다시 경주까지 왔다가 또 돌아갈 때는 또 인천공항에 다시 가야 되니까 네. 너무 멉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전부터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김해공항에 바로 미국 가는, 바로 유럽 가는 직항 노선을 만드는 겁니다. 네. 지금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이 미국, 유럽, 중동에 있는 관광객들이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1시간이면 경주로 들어오니까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주 시민들께서도 미국 가려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이걸 꼭 실현내려고 지금 어제도 네. 국토교통부의 그 고위 간부들하고 그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이웃에 포항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포항공항 이름을 경주 포항공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포항공항 이름을 경주 포항공항으로 바꿔야 예. 지금 이제 우리 수도권에 사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네. 서울에서 경주로 오려면 포항공항을 이용하면 편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포항하고 경주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공항 이름을 경주 포항으로 바꾸면 아 경주공항으로 가면 되겠구나 해서 전부 비행기를 타고 쉽게 경주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포항시장, 포항국회의원들하고도 의논을 다 해서 오케이 다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합의가 네. 됐나요? 합의가 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포항공항 이름이 경주 포항공항으로 바뀌어서 이용객이 많아지면 네. 포항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또 경주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항에서도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경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초선 의원이세요. 그런데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례적으로 당의 주요 직책을 좀 많이 맡으셨고요. 또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 총장으로서 좀 뭐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현재 당 쇄신 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제가 초선이 맞습니다. 이제 국회 간 지 뭐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주요 당직을 많이 맡은 것 같습니다. 당의 이제 중앙연수원장도 맡았고 당 제외 동포위원장도 현재 하고 있고 경북 도당위원장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중앙연수원장을 맡고 난 뒤에 제 후임이 삼선 의원이 맡았고 그렇군요. 또 그 후임도 삼선 의원이 하고 있으니까 네. 초선으로서는 좀 이례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략기획부총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 당의 이제 국민들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 이 당이 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또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이렇게 수립해서 당에 기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시민들도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달 27일 날
전당대회가 있고 자유한국당 새로운 대표를 뽑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뭐 황교안, 뭐 홍준표, 오세훈, 네. 김진태 이런 분들이 이제 출마를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당이 좋은 대표를 뽑아서 이 당이 단단하게 뭉쳐서 2020년도에 총선 승리 그리고 2022년도에 이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선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이 위원장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이제 선관위원장을 맡고 예. 제가 혼자서 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모든 준비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러시군요. 만약 이게 잘못되면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좀 책임이 무겁습니다만 어쨌든 이 중차대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꼭 이렇게 해서 예. 우리 당이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비록 초선이지만은 경주 시민들께서 저를 뽑아서 국회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 경주의 화랑 정신을 가지고 네. 더욱더 당당하게 열심히 해서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예.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무엇보다도 경주 발전이 중요합니다. 그게 또 제 임무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어디 행사에 가면 건배사를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어떤 오경발이라고 합니다. 오경발. 오경발. 오경발은 네. 오직 경주 발전을 위하여 네. 오경발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앞으로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 네. 또 제 슬로건은 경주는 세계로, 세계는 경주로입니다. 우리 경주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한 도시가 1000년 동안 수도였던 곳은 5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중한 도시를 천년고도답게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임무입니다. 저는 여기에 앞장서서 제가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두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준하경 경주시장님과 또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님과 만나면 지금 이런 고민을 서로 함께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경주 시민들께서 금년이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라고 하니까 정말 각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또 행운이 함께 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활동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 동구 대림동에 있는 공영 텃밭을 가꿀 도시농부를 찾습니다. 신청자 중 210여 명을 모집하며 한 사람당 14제곱미터의 경작할 땅을 갖게 됩니다. 분양 일자는 올 3월부터 12월까지며 1년에 4만 원의 비용을 내면 텃밭 교육과 수학 체험 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국제경기 대회를 선정해 지원하는데 올해 14개 시도 28개 대회 중 2차례의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경산시가 올 상반기 문화회관 평생 문화 강좌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오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운영되며 모두 1,165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강좌는 자격증 대비와 외국어, 악기 등 46개 반으로 편성하며 오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